여러분 이거 We are 실화입니까? following breaking 지금 news out 일본 of 전역에서 Washington 믿을 this 수 없는 hour 일이 as 벌어지고 developments 있습니다. continue to unfold.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 교사 200명이 집단으로 무너졌습니다. 30대 젊은 교사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CNN과 BBC가 긴급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불과 72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한국 교육을 조롱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에서 뭘 배우냐며 비행기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오사카 고등학교 교사 하야시 타쿠야는 귀국 직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일본보다 10년 앞서 있다. 이 게시물은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고 6개월 후 일본 교육부는 한국 벤치마킹 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도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교육계를 뒤흔든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하야시 타쿠야입니다. 35살이고 교직 경력은 10년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72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일본 교육부로부터 한국 교육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유럽이나 미국도 아니고요. 주변 동료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모인 200명의 젊은 교사들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온 여교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요? 교토에서 온 체육교사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 애들 공부만 시킨다며? 입시 지옥이라던데. 저도 거들었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관광이나 하고 오죠 뭐.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최악이에요. 교육부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게요. 한국 교육이 뭐가 대단하다고. 앞자리 선배 교사가 말했습니다. 하야시 씨, 그냥 적당히 보고 오면 돼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몇 장 찍고 보고서나 대충 써서 제출하면 끝이었습니다. 2시간 30분 후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2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통로를 걷기 시작했는데 양옆 벽면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보다 훨씬 컸습니다. 옆에 걷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공항이 맞나?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때 150cm 정도 되는 하얀 로봇이 바퀴를 굴리며 다가왔습니다. 로봇이 우리 앞에 멈춰서더니 또렷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이쪽 방향입니다. 교토에서 온 교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완벽한 일본어였습니다. 억양까지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거 진짜야? 자동화 게이트가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200명이 1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소 1시간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교사들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공항철도에 올랐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 40m인데도 오지 인터넷이 완벽하게 터졌습니다.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데 핸드폰 영상이 버퍼링 없이 재생됐습니다. 옆자리 교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지하 맞아요?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데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FHD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터널만 들어가면 인터넷이 끊기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도쿄보다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변에는 끝없는 자전거 도로와 공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자리 교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3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계속 봤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전광판마다 한글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동료 3명과 함께 근처 편의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 9시가 다 되어가는데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20m마다 밝게 켜져 있었고 CCTV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여유롭게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밤 9시에 여성이 혼자 밖에서 운동을 한다니요. 교토에서 온 교사가 멈춰 섰습니다. 저거 위험하지 않나요?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뿐 아니라 따뜻한 찌개까지 팔고 있었습니다. 일본 편의점보다 종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도시락 2개와 음료를 샀습니다. 매장 안 테이블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라고 하기엔 품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밥의 식감이 살아있었고 재료도 신선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밤 10시가 다 됐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중년 여성이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 테이블에는 대학생들이 삼각김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위험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온 여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안전한 거 맞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명의 여성이 조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2명이었습니다. 함께 달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로봇, 자동화 시스템,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인터넷, 그리고 밤 10시에 조깅하는 여성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 조금 놀랐어.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그 정도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도시 전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학교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버스 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불평하던 교사들이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본 것들이 진짜였을까? 서울의 한 중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자 거대한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공기질 좋음 온도 22도 습도 45%라고 실시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안내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쁘면 자동으로 체육 수업이 실내로 변경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세먼지가 심해도 그냥 운동장에서 수업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200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칠판이 없었습니다. 벽 전체가 거대한 LED 스크린이었습니다. 학생들 책상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종이 교과서는 한 권도 없었습니다. 수학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사가 화면을 터치하자 30명의 태블릿에 동시에 문제가 떴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학생의 풀이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이해가 느린 학생에게는 자동으로 힌트가 제공됐고 빨리 푸는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년간 칠판에 분필로 30명에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해 못하는 학생은 그냥 뒤처졌죠. 옆에 있던 60대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분필 쓰는데.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주방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조리 과정이 모두 보였습니다. 전광판에는 오늘의 식재료 쌀 경기도, 이천산, 소고기 국내산 1등급, 배추 강원도 산지 직송라고 실시간 표시됐습니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앱으로 실시간 확인합니다. 식당 한쪽에 알레르기 학생 전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교생 850명의 알레르기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하고 별도 식단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작년에 알레르기로 응급실 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리 말했어야지라고 했죠.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교사들 책상에 종이 서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니터 2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가 시연했습니다. 학생 이름을 클릭하자 출결, 성적, 상담 기록, 건강 정보가 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서류 작업은 언제 하십니까? 한국 교사가 웃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루 3시간을 서류에 썼습니다. 퇴근은 늘 밤 9시였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뭘 했던 걸까요? 서울에서 온 박 선생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교육은 정말 존경합니다. 특히 인성 교육은 배울 점이 많아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본 한국 학교들이 훨씬 앞서 있었으니까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한국 교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교사 전용 앱이었습니다. 각종 교육자료, 수업 사례, 학생 상담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의무 연수가 60시간인데 모두 온라인이라 부담 없어요. 출퇴근 지하철에서 들으면 되거든요. 다른 교사가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교육, 학생 심리 상담, 학교 폭력 예방까지 다양해요. 연수 이수 여부도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부산에서 온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연수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실제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근은 많이 하십니까? 한국 교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야근요? 거의 안 해요. 업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5시 반이면 퇴근합니다. 테이블에 앉은 일본 교사 4명이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출석부, 성적표, 각종 보고서를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학생 상담 기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알림이 갑니다. 학부모도 앱으로 바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모든 기록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서 언제든 열람 가능하고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서류 작업에 하루 2~3시간씩 썼는데 지금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큼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늘었죠. 교사 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교직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사 휴게실이 따로 있어서 쉬는 시간에 편히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건강해야 학생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기본 철학이에요. 연차 사용도 자유롭고 육아휴직도 보장되고요.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류회가 끝나고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5학년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코딩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만든 로봇은 음성 명령으로 움직였습니다. 앞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아 명령대로 정확히 작동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우리 고등학생 수준인데. 맞았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로봇 동아리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칩니다. 코딩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10년간 공식을 외우게 하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답만 요구했죠. 한 학생이 로봇이 벽에 부딪히자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센서를 추가하고 코드를 다시 짰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 학생증을 태그하자 자동으로 출입이 기록됐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컴퓨터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책을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가 화면에 표시됐습니다. 한 학생이 검색대에서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로봇공학 입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로봇공학 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려운 책 아닌가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해서요. 체육관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VR 기기를 쓴 학생들이 가상 공간에서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거리를 걸어다니며 당시 생활상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VR 기기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진짜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암기식 역사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직접 체험하면 훨씬 오래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줄을 서는 모습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식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지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안내교사가 말했습니다.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배려와 책임감도 함께 가르칩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일정이 끝났습니다. 버스에 올라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흘러갔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현대적인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여교사였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72시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K-팝이나 하는 나라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20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200명의 교사들 표정이 모두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 건물이 보였습니다. 72시간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기대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까지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교육의 자만심이 깨진 72시간. 우리는 한국에서 미래를 봤다. 사진 몇 장을 첨부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자리 교사가 물었습니다. 하야시 씨,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2시간 30분 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게시물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3,000개였습니다. 거짓말이죠? 과장 아닙니까? 하지만 함께 갔던 200명이 같은 증언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 반응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진짜인가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SNS 봤어요.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본 걸 그대로 쓴 거야. 다음 날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한 선배가 말했습니다. 하야시, 과장한 거 아니야? 학교 이미지 생각 좀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장 안 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수업 시간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칠판과 분필이 보였습니다. 낡은 책상, 먼지 쌓인 천장. 72시간 전엔 당연했던 풍경이 이제는 낡아 보였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수식을 썼습니다. 한국에서 본 AI 맞춤형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에 갔습니다. 식재료 원산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급식실이 생각났습니다. 오후 수업 후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작성해야 했습니다. 한국 교사들은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하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밤 9시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게시물은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NHK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육, 자동화 시스템, 교사 복지를 설명했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젊은 교사들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일본 교육은 너무 낡았어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게시물은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연수 갔던 200명의 교사들이 각자 학교로 돌아가 한국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변화는 빨랐습니다. 도쿄의 사립학교가 전자칠판 도입을 발표했고 오사카 교육청이 디지털 교육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테랑 교사들이 반대했습니다. 분필과 칠판으로도 충분하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 벤치마킹 태스크포스 구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연수단 10명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첫 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교육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가 시급합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교사 복지 개선입니다. 한 국장이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듭니다. 하지만 안 하면 일본 교육은 무너집니다. 3개월 후 일본 정부가 교육 디지털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조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전국 학교에 전자칠판과 태블릿을 보급하고 행정 시스템을 자동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학교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전자칠판이 설치됐습니다. 새 학기에 전자칠판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신기해요. 행정 시스템도 바뀌어 서류 작업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7시가 됐습니다.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이 늘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학교는 정말 저렇게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직접 봤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본 교육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자는 말이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한국 연수단을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500명 규모입니다. 하야시 씨가 단장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한국을 무시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부끄러워. 모르면서 판단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에 500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 앉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불평만 했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설렜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익숙한 풍경을 봤습니다. AI 로봇, 자동화 게이트, 거대한 LED 스크린. 이제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500명의 교사들을 이끌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일주일 동안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모두 열심히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국교육부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양국 교육교류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매년 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자료를 공유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짐했습니다. 배운 걸 일본에 적용하자. 우리 학교부터 바꾸자.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적었습니다. 편견을 버리는데 7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데는 평생이 필요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전역의 학교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보급률이 60%를 넘었고 행정 자동화가 절반 이상 학교에 도입됐습니다. 교사들의 평균 퇴근 시간이 7시로 앞당겨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한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편견을 버려라. 선생님도 72시간 만에 배웠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발전한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이다. 교무실 책상에는 72시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 학교의 전자칠판, 투명한 급식실, 깨끗한 교무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음 달, 저는 다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 교사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일본에 적용하고 일본의 장점을 한국과 공유하려 합니다.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고 겸손을 배웠으며 변화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편견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